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권희 대표님이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 롯데 관광개발을 그때 딱 10,000원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롯데 네. 관광개발은 조금 더 홀딩해 볼까요? 일단 뭐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4월 22일부터는 안 쉬고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금들도 좀 일부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좀 살아나는 데다가 수급이 살아나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드롭백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로 제주도로 오는 직항 노선들의 고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 드림타워 관련돼서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방문을 많이 한다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에서 다시 한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홀딩해보자, 수익 극대화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두 분의 후속주,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증시 전반적인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국가 인사들이 이번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는데요. 특히나 이르면 오늘 밤 현지 시간 12일에 공동 성명을 내고 협상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이 영향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2%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조금 약한 모습인 게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주요 무역 상대국 1, 2위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엔 두 나라가 싸워봐야 우리는 좋을 거 없고 그러면 두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협상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미국이 야간 선물 오른 거에 비해서 오늘 덜 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오늘 밤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올 텐데, 이게 아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난 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 이틀 협상해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아마 논의 주제 정도, 앞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큰 틀만 아마 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협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시장은 그동안 불안했던 4월 초부터 불안했던 그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는 게 그분 얘기는 조금 약간 항상 과장되니까, 예, 오히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협상이 지속된다면 안도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공동 성명이 나는지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감에 지금 바닥권에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기업은 바로 한미 반도체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장중에 10%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84,000원대까지 올랐고요. 현재도 한 7%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세미텍의 HBM 장비 발주를 마쳤다. SK하이닉스가 장비 발주를 마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의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유로 팀장님. 한미 반도체와 한화 세미텍의 특허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한데 SK하이닉스도 이제 갈 길이 바쁘잖아요. 뭔가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이슈가 얽히고 설켜 있는 분위기 안에서 HBM 밸류체인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항상 HBM 밸류체인 쪽은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저희가 한미 반도체랑 한화 비전에 관련했을 때 3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도 의견을 살짝 드렸던 게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화 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한미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미 반도체가 예전에 실적이 처음 나왔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이 80에서 100 정도까지 올라갔으나
이런 법적 분쟁에 들어오면서 퍼가 15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 SK하이닉스 경영진이 한미반도체에 가서 어떻게 달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비전이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지금 HBM3나 HBM3E 이 정도에 쓰이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블랙엘이라든가 그 다음 GPU에는 당연히 HBM4나 그 다음 모델이 들어갈 것이고 저는 뭐 제가 이 한미반도체나 이 하나비전에서 만든 TC본드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리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온 것들 봤을 때는 이 HBM4에 필요한 TC본드, 하이브리드 본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한미반도체만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의 3주간의 차트를 봤을 때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3주간의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랑 견고한 관계를 다지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가격의 차익 시장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관계가 공고한 모습 확인해 주면서 한미반도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3주 전에 이제 하나비전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한미반도체를 분할 매수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은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원전주와 방산주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주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4배까지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원전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항상 원전주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실 때마다 대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중에 3만 원 선을 한번 돌파해줬습니다. 현재도 한 5% 강세를 보이면서 한 29,0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원전주도 안심하고 매수해 봐도 될지 최근에 또 체코 수주 그 불확실성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원전주 전략 세워주실게요. 일단 원전주는 체코 관련돼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빨리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프랑스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비밀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게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호재보다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투자 관점을 보면 지금 미국이 다시 원전을 부활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미국의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주로 지금 원전을 잘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한 3만 원에서 한번 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도 정부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SMR 관련돼서 굉장히 좀 박차를 좀 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SMR 관련돼서 엮여 있는 특히 이제 미국도 원전을 다시 이제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대형 원전보다는 아마 소규모 SMR 단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이런 원전 대장주를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꾸준하게 분할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전주가 가다 보니까 뒤를 이어서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 쪽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지금 풍력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전력 모멘텀으로 지금 변압기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는 또 ESS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의 훈풍을 좀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 어디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좀 시세 연속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확실히 저는 이 위치에서 접근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전력 설비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태양광, 해상 풍력 중에 어느 쪽이 좋을까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가장 매매를 잘 못하신다, 변동성을 너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신 분은 전력설비를 보시고 저는 좀 변동성이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태양광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관련 종목들도 이제 개별 종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저렴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이고 생산 못하겠습니다. 이거 단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생산을 못하겠어요 했을 때 중국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버텨봅시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태양광 패널 관련 종목들이 조금 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반사익을 거둘 거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뭐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태양광 매매 관점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왜 개별 종목을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예전에 SK 오션 플랜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뭐 매출의 연간 실적 기준으로 견전 모습 보여주었고 2시간 전에 이 SK 오션 플랜트가 해상 풍력이 필요한 뭐 부품이라든가 터빈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상 풍력이랑 태양광의 장점은 수급이 좋다는 거지만 단점은 이제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전력 설비가 이들을 좀 안전하게 좀 뒷받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뭐 LX 일렉트릭이나 다른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보여주고 있는데 효성중공 같은 경우 단기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온 모습들이고 H현대 일렉트릭이나 LX 일렉트릭도 바닥에서 눌림목 만들고 안전하게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는 종목들은 뭐 전력 설비. 근데 나는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선이나 태양광, 해상풍력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들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풍력 쪽보다는 태양광 쪽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올해 이렇게 내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던 방산주가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방산주들의 주가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현대 로템이 현재 10% 가깝게 급락하면서 11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방산주 현재 구간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방산주가 빠지면서 일부 지금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은 그냥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보이시는 게 맞고요. 이제 방산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야 될 국면에 들어갔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매경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팔고 그냥 현대차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산 업황이 좋은 건 너무 잘 아는데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PBR이 뭐 8배가 넘어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저는 그냥 저 같으면 비중 줄이겠습니다. 한번 파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보면 전력기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계속 사상 시고가를 가다가 한참 쉬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한 2, 3개월 또 이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좀 너무 달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늘도 약한 걸 보면 여기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주가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사실 분들은 조금 저는 뭐 조정 여부를 좀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부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해보자라는 코멘트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와 뷰티 쪽 종목들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최대 80%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에 대한 관세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진입하기엔 이른 것인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넉넉하게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쉬었다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비만 당뇨 치료제가 좀 매매 관점, 그다음에 ADC는 일정주, CM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생물보안법이랑 이제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뉴스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굵직굵직하게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던 거는 오늘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어떤 원료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시큰둥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2주 뒤에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ADC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좀 고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들은 한창 올라가는 중이었죠. 근데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를 넘어서 80%가량을 부과를 하겠다, 이제 약간 이제 80% 인하를 하겠다 했고, 관세도 이제 구체적 수치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리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보더라도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나온 지가 한 4거래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뭐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이나 우리가 알만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동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가져갈 만한 실적은 깎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관련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뭐 CMO 기업이라든가 뭐 ADC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는 우리도 약간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무관심하게 본 다음에 그들의 매도세가 다 끝났을 때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일정 보면서 학회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황제주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정으로는 ADC 모멘텀 짚어주셨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비만 치료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화장품과 미용기기 K뷰티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신고가 행진을 보였던 파마 리서치도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호실적 보였던 실리콘투마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현재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43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39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K뷰티 종목들 좀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좀 옥석을 가려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파마리서치라든지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이제 지금은 뭐 회사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팔고 지금 또 IT가 움직이니까 IT 쪽으로 좀 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면 여기는 실적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기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분기가 이쪽 K뷰티 쪽 특히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반영됐다가 다시 이제 2분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흐름도 저는 실적이 또 발표되면 또 한 번 또 밟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한 2, 3%, 뭐 4, 5% 정도 밀린다 하더라도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뷰티 종목들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 판을 펼치고 있어서 두 분은 어떤 정책주에 주목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선 후보들이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의 발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손유로 팀장님, 조금 더 수급이 모아질 수 있을 만한 정책 어디 쪽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성장성 같은 경우는 AI를 보고 있는데 오늘 수급은 좀 저출산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1번, 2번, 기호 1번, 2번 대선 후보가 다 정해졌고 그들의 공약이 나왔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은 AI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약간 AI랑 관련이 있는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거래대금 변동성은 이제 좀 저출산 쪽으로 뭐 꿈비라든가 이런 컨텐츠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랑 저는 정치 인맥 테마는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고 권해드리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본업이 있는 시청자분들께는 정치 인맥보다는 정책 수혜주 쪽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지 나중에 실패했을 때 빠져나오기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제가 한 3번의 대선을 봤는데 실적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도 AI가 1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출산이나 컨텐츠, 웹툰 이쪽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지만 저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 중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도 없을까요? 그러면 뭐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전방에 최대주가 있거나 아니면 AI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장비주 쪽 그쪽이 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또 저출생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네, 제가 오늘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종목들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탑픽주, 롯데관광개발의 후속주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탑픽주는 오늘 한미반도체를 갖고 나왔는데 일단 오랜만에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네.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하나 진짜인지 아닌지 기사만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채널에서 나온 기사죠. 하나세미텍이 발주를 못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에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 발주를 지금 주저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전히 하나세미텍이 기술력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상의 문제가 돼서 판매 중지가 나와버리면 라인에 깔아놨는데 문제가 되면 나중에 또 철수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한번 라인 깔 때 제대로 깔아야 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한미반도체에 손을 잡고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 외 한미반도체가 지금 본딩 장비의 우위를 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마이크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지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도 HBM3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진출까지 여전히 성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 한화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깎였던 부분들은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 12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탑픽주로 한미 반도체를 목표가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손유로 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에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AI로 가면서 살짝 의료 AI로 좀 길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안 나왔으면은 저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면서도 이 제약바이오랑 AI 소프트웨어를 한 번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어서 오늘 뷰노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노 같은 경우는 자체 인공지능 엔진인 뷰노넷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일반 공공기업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가지고 환자의 예후 상황이나 진료 내역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프로그램,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의료 AI 관련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셀바스 AI나 뷰노나 JLK 이 정도 들 수 있는데 뷰노가 오늘 그 중에서도 기술적 위치나 수급 동향이 제일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 등의 좀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정지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유럽에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오늘 양봉이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수급 동향 봤을 때 외국인 가격이 강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서 수익 관점 들고 왔을 때는 1주나 2주 안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매수는 19,600원부터 19,0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8,800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들 시세가 한번 낮기 때문에 의료 AI로 눈을 돌려보면서 뷰노를 오늘의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